그때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홀어머니가 있다는 부분이 걸리기도 했었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난 후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죠. 결혼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돼? 나는 8천만 원 정도 있어서 오빠가 어느 정도 모았는지 알아야 결혼 계획도 짜고 신혼집 계획도 짜니까. 나는 내가 벌어서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느라 많이 못 모았어.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대출은 잘 나올 테니까 대출 받아서 열심히 갚으면 되지. 요즘 빚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었고 지금은 그냥 관리 정도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유년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부족하게 자라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결혼하자마자 빚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아빠가 한번 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할 테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집에 초대해봐라. 내가 한번 봐야지. 저희 친정아빠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면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사람만 괜찮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을 직접 보고 싶다 하셔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남편이 초대받아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한눈에 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에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는데도 조금씩 떠는 모습이 그때는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를 위한 선물과 아빠를 위한 선물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 눈이 조금 휘둥그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리 집 같은 분위기가 처음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저희 집을 보면서 남편은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아빠는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죠. 저나 남편이나 외동으로 커서 자리가 넓은 곳을 예약할 필요는 없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으로 예약한 후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한 후 앉아서 형식적인 친척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넉넉하지가 않아서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저희가 지불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데 제가 좀 들어보니 여유가 있으시다던데 괜찮으시면 애들 집 좀 해주시는 건 어떠하실까요? 대뜸 저희 부모님께 저희 신혼집을 해달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근데 남편도 알고 있었는지 저처럼 당황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계속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제가 결혼 준비할 거라고 했을 때에도 아빠가 집 해주겠다고 했는데 작은 평수라도 우리 힘으로 할 거라고 했거든요. 성인이나 됐는데 더 이상 부모님 손을 빌리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집을 해달라고 하니 저희 아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딸이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둘 다 사회생활을 해봤자 얼마나 해봤다고. 결혼생활 하기 전부터 빚지면서 시작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집은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하시죠.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웃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얄밉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결혼을 하지 말까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선택권은 날아가게 됐죠.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내년 봄 정도를 생각했는데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희 아빠가 계약해주신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아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자주 도와주셨어요. 100일 정도 지나니 100일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통 잠도 잘 자고 우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그대로 저 혼자 아이를 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오지 않게 되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애가 어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시더니 조금 살만해지니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6개월 정도 되니 방긋방긋 잘 웃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목적은 손주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냐? 너는 이렇게 좋은 걸 도대체 어디서 사서 쓰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만 가져가마. 많이도 샀네. 이거 하나 가져가마.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라 좋은 마음으로 들었죠. 가끔은 제가 사서 보내드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나시면서 가져가시는 물건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돈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서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심하신 것처럼 보여서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계속 우리 물건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서 자꾸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셔. 저번에 샴푸 할인 많이 해서 잔뜩 사서 놨는데 이제 보니까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라. 내가 지금 돈 버는 상황도 아니고 당신 혼자 버는데 입은 3개라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 물건 가져가니까 생활비가 곧 빠듯해질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당신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우리가 쓰는 게 좋아 보여서 엄마가 써보고 싶어서 가져가셨나 보지. 아니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그게 보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바가지 긁는 거야? 남편이 더 화를 내버리니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우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저도 그날 이후부터는 저희한테 필요한 정도만 딱 사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져가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도 그것밖에 없어서요 하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생활이 빠듯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첫째를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할까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 아시나요? 뭔가 나 또 임신했나? 라는 느낌. 첫 애를 가졌을 때는 단순히 늦어져서 테스트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둘째 때는 테스트를 하기 전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우선 복직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둘째가 생긴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죠. 근데 역시나 둘째가 생겼더라고요. 첫째가 3살 정도 되면 둘째가 나오겠더라고요. 연달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이 좀 나와서 여유가 생기겠다 생각한 것도 잠시, 또 생활이 조금씩 빠듯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어머니가 돈 타령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무슨 할 짓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같이 물가 높은 시대에 외벌이 하는 곳이 어딨냐? 내가 해봐줄 테니까 너는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라. 아범이 불쌍하지도 않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저도 생활비가 좀 신경 쓰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기도 어려웠어요. 막상 애 봐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약속을 잡으려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애 낳고 쉰 기간이 좀 있다 보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했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었어요. 장을 보려고 근처에 마트에 갔는데 마침 알바할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시간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여서 남편 퇴근하고 나서 애들 맡기고 나오기 딱 좋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하니 본인이 애 봐줄 테니까 돈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애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라 하더니 이제는 생활이 빠듯하니 제가 돈 벌러 나가는 걸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이 내심 섭섭했습니다. 남편은 돈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녁을 차려준 후 남편한테 아들 밥 챙겨 먹이라고 하고 저는 알바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라고 하셨죠. 너 오늘부터 여기 앞에 있는 마트에 알바하러 간다며? 잘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집에 있어봐야 뭐하니. 너 거기 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와서 애들 밥도 챙기고 아범도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를 생각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편하게 밥 해결하고 뒷정리는 어차피 제가 다 하니 더 편하게 오신 것이었어요. 제가 일하러 가면 그 시간 동안 애들도 봐주시면서 살림도 해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거리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해놓은 밥을 드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음식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있었어요. 뭐 먹는 거야 가끔 땡기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정리는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래도 설거지통 안에 넣어놓더니 나중에는 그냥 식탁에 널브러뜨려 놓고 정리도 하나 안 해놓는 모습에 저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할 일이 잔뜩 있으니까요. 내 딴에는 남편 혼자 버는 거 힘드니까 힘이라도 되어보고 싶어서 마트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게 눈에 보이니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내가 마트에서 알바하고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먹은 거 싱크대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할 줄도 몰라?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당신이 먹은 거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식모야? 나만 설거지할 수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릇이나 컵을 후질러 놓는 거야? 당신이랑 애들도 어지럽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 아니 어머니는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왜 더 힘들게 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이라도 설거지는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나만 살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아유, 당신이 설거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배달 음식 사 먹잖아. 그거 정도는 치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오자마자 잔소리야? 오늘 힘들어서 그래? 지금 내가 왜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달 음식 사 먹는 게 나 생각해 주는 거야? 나를 생각해 주는 거면 집에서 알아서 밥 해 먹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게 그게 나 도와주는 거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일일이 말해야 돼? 저희가 계속 싸우다 보니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나게 됐죠. 하지만 남편도 느낀 게 있는지 다음 날부터는 뒷정리를 해놓더라고요. 저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엄마가 주로 저한테 전화하시고 아빠가 전화하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희 엄마가 요즘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큰 혹이 생겼더라고. 지켜만 보기에는 사이즈가 크다 해서 결국 그걸 떼어내야 된다고 하더라. 니네 엄마는 너가 걱정한다고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도 알고는 있어야지. 위험한 수술이거나 암 같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알고 있으라고 연락한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조금 몸이 안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자주 병원도 모시고 가셨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해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를 째려보셨죠. 내가 너 이럴까봐 니네 아빠 보러 얘기하지 말랬는데 큰 수술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야. 요 근래 계속 배가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좀 큰 혹이 있다 해서 그거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입원도 길게 안 해도 돼. 수술하고 나서 종종 와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엄마는 본인이 아파서 입원하셨으면서도 계속 제가 걱정할까봐 달래셨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돼서 병원에서 며칠 동안 아빠가 간호하며 엄마를 보살펴드렸죠. 근데 아무래도 남자인 아빠가 엄마 병간호를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몇 주만이라도 엄마 병간호를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남자인 아빠가 엄마 병간호 하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런데 엄마가 좀 회복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아빠가 같이 오실 테니 애들도 봐주시고 하면 우리도 좀 편할 수 있잖아. 집이 좀 좁아지겠지만 올해도 아니야. 길어야 한 달 정도만이라도 내가 엄마 간호 좀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잘 지내는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 그건 싫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도 우리 집 와서는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애들 보고 싶어서 종종 오시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계시면 우리 엄마도 오는 거 눈치 보이실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장모님 댁으로 가끔 가서 봐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심각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아니, 장인어른 돈 많으신데 간병인 뭐 그런 거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대하는 남편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만 희생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으니 결국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챙겨드렸어요. 다행히 엄마가 빨리 회복되는 게 눈에 보여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고 그러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던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 정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림을 안 해본 아빠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저희 엄마도 당연히 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급받게 됐어요. 그러니 아빠가 머쓱해 하시면서 그럼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자고 연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땅을 팔아 5천만 원이 생겼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일부는 병원비에 보태기도 해서 조금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 귀에는 그 사실이 들리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저희 차를 바꿔야 한다면서 돈 좀 보태달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아시죠? 저희 아이가 둘인데 아직도 준준형 타고 다니는 게 이제는 좀 힘드네요. 한 1, 2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저희 대형차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애들이 크니까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어디 데리고 다녀야 할 것도 많아서요. 요즘 애들이 뭐 그냥 크나요? 보여줘야 할 것도 많고 해줘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외벌이로 생활하려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애 엄마도 애들 키우느라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계속 돈이 없다는 앓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도 오히려 저한테 왜 말리냐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은 장인어른이 5천만 원이나 생긴 걸 알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네.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 어려우니까 1, 2천만 원 달라는 말도 못하냐? 매번 당신 차 줬다고 했잖아. 당신이 말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건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